오늘은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여름 여행을 떠납시다. 오쿠타마에 위치한 오자와 사케 양조장으로 견학을 갈 건데요. 같은 도쿄이지만 도쿄 도심에서 무려 2시간 가까이 가야 합니다. 次は日向灘。日向灘。JC66.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하와이역에 위치한 양조장을 관람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한 정거장 더 지나는 역인 미타케역에서 내렸어요. 이곳이 바로 저희가 점심으로 먹을 소바집인데요. 30분 정도 웨이팅하고 입장했답니다. 소바 말고도 민물 생선구이도 판매하고 있어서 같이 주문했어요. 이름 그대로 오리고기를 우려낸 국물에 소바를 담궈 먹는 메뉴인데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마메 소금구이는 너무 부드러워서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되고 정말 고소했답니다. 산천어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아유 소금구이는 옆에 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요. 소스의 맛은 산미가 있어서 굉장한 감칠맛이 나는데요. 살짝 비릿할 수도 있는 은어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소스 같아요. 소바 맛집이지만 생선구이도 너무 맛있어서 생선구이 맛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양조장 견학은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자와 가든의 매점에서 티켓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매점에서 티켓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요. 오자와의 다양한 술을 판매하는 매점이더라고요. 이따가 양조장 견학 후에 저희도 한 병 사야겠어요. 다시 저 통로를 통해서 양조장 견학의 집합 장소로 갑니다. 이곳 내부부터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고 합니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던 양조장 입구. 입구가 열리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양조장이 펼쳐지는데요. 수백 년 된 창업 당시의 공간 그대로인 것부터 구경했어요.
아무런 냉방장치 없이 22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현재는 저장고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발효가 진행된 쌀을 압착하여 사케를 뽑아내는 곳이에요. 쌀을 갈아내어 안쪽에 순수한 탄수화물로 깔끔한 술을 만드는 게 사케의 특징인데요. 그러려면 쌀알이 커야겠죠? 그래서 사케에는 야마다니시키라는 큰 쌀알의 품종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맨 왼쪽이 코시히카리, 그 오른쪽에 야마다니시키 쌀알이 보입니다. 확실히 크죠? 이걸 65% 갈아내면 중앙에 있는 쌀알이 됩니다. 여기는 술 저장고인데요. 빈티지 사케를 보관하고 있어요. 2000년 빈티지의 사케부터 17년 빈티지 사케까지. 과연 오래된 사케는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취급점을 한정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은 사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이 있는 우물물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물은 철분이나 망간 등 사케에 필요 없는 성분이 적어서 깔끔한 맛의 사케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장식물은 사카바야시라고 하는데 새로운 술이 만들어지려면 녹색이 되어 그걸 알린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유리병이 흔하지 않던 시절 술을 옮기는 데 썼던 도쿠리라고 해요. 이제 오자와 양조장에서 견학을 했으니 여기에서 만들어진 사케도 마셔봐야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오자와 사케를 한 잔씩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비싼 1번, 2번을 주문했습니다. 1번은 프루티한 향이 강한데 끝에 알코올 향이 올라왔고 2번은 침착한 향에 미네랄리티가 풍부한 바디감이 있는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 깊었는데요. 마치 깊은 산속의 상상 속 우물물을 마시는 느낌이었답니다. 1번, 2번을 모두 마셔보고 특이한 술을 더 도전해봤어요. 과연 빈티지 사케는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 중국의 소홍주에서 느낄 수 있는 산화향이 은은하게 나고 니혼슈 특유의 단맛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기름진 음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덜 걸러내서 막걸리처럼 탁한 술을 니고리슈라고 하는데요. 니고리슈는 처음 마셔봤는데 고운 입자감이 느껴지는 깔끔한 사케처럼 느껴졌어요. 테이스팅할 때 사용했던 사케잔은 기념품이라서 같이 주신 비닐백에 넣어 가져가면 됩니다. 계곡을 보면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이 오자와 양조장 인근에 있는 카페도 들렸어요. 커피와 초코 케이크를 시켰는데요. 원래 두부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매진이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았는데 뷰가 너무 멋있었어요. 이날 정말 덥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곡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발이라도 담그고 싶어진 거 있죠? 발을 담궈보니까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다음에는 계곡을 즐기러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기념품을 빼놓을 수 없죠. 여름이니까 여름 한정으로 양조되는 사케를 골라봤어요. 술을 짜내고 남은 쌀에 절인 와사비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맛볼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도착했는데요. 저녁과 함께 아까 샀던 사케를 마셔봅시다. 정말 가볍고 깔끔한 맛이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꿀떡꿀떡 마시기 참 좋았어요. 사케는 무조건 준마이 다이긴조가 최고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맛에 준마이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사케에 절인 와사비를 2가지 방법으로 먹어볼 건데요.
와사비 절임에서 진한 술내음이 났었기 때문에 가다랑어 포보다는 향이 강한 나또와 함께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었던 저희 여름 이야기를 추상화와 일본화를 결합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맛있게 먹었던 야마메를 물에서 헤엄치는지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동적임을 극대화시켜서 신선함을 강조하였고, 깨끗한 타마 계곡물로 사케를 만드는 오자와 양조장 옆에는 낚시를 하는 낚시꾼을 그렸어요. 신선한 야마메 한 마리를 낚는 데 성공하면 옆에 준비해놓은 여름 한정 사케와 함께 즐기지 않을까요?